네, 대북송금 의혹 수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018년도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와 북측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이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서면 합의 등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 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북측은 이 돈으로 중국에서 자재를 사고 군 인력도 동원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만 봐서는 저게 무슨 얘기야 하실 거예요. 친절하게 다음 그래픽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2018년 10월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이른바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 스마트팜 그 500만 달러 사업비를 북한에 대주겠소이다. 뭐 이런 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에 200만 달러, 2019년 4월에 300만 달러가 북한에 실제로 들어가죠. 500만 달러. 그런데 저 2018년 10월과 2019년 1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성애라는 북한의 그 실장 있잖아요. 이 양반이, 이분이 경기도가 처음에는 저 스마트팜 비용을 주기로 일단은 약속을 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북한에 지금 안 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김성애 실장이 내 목이 지금 날아갈 상황이다라는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화영 실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500만 달러를 줄 수 없게 되자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 측에 비용을 대납하는 걸 요청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김성태 회장이 저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김재섭 위원님, 이화영 지사는 대북송금과는 아직도 0.1%에 관여한 바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보도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씨와 찍은 사진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예. 김성태 씨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진에 비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측은 대북 송금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거는 쌍방울이 본인들의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한 사업이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경기도가 실제로 대북 그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을 대납하게 시켰다는 것이고 그럼 결국 그 대북 송금의 주체는 경기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진술인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인 것이고요. 평화부지사라는 직이 경기도에만 있었거든요. 다른 서울에도 없었고 뭐 다른 지방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 자체가 두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어떤 대북 이슈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로 하고 싶겠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사진, 그다음에 증거, 진술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가 이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태도를 당연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검찰이 이제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깊숙이 관여됐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 지금 부지사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니까 검찰이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가려질 텐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압수수색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자,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제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이런 데 19곳을 대상으로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어제는 경기도청 그리고 한번 요걸 좀 봐주세요. 이거 좀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요 검찰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자택, 자택은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어디 있죠? 수원구치소에 있거든요. 근데 수원구치소 수용실도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수동에 있는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 수용실을 압수수색해서 뭐 옥중 서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저 수용실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또 저 수용실을 압수수색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흔치는 않지만 있는 일이죠. 어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고 있기 일체를 때문에 부인하고 있어요. 검찰로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 그럼으로써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용실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라고 보고. 지난번에 정진상 전 실장 관련해서도 그 수용실 압수수색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수사 강도를 높인 하나의 검찰의 예.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에 대비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이런저런 메모들도 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과 뭐 사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의견 교환도 하고 거기에 혹시 증거인멸의 정황이나 이런 게 담겨 있을 가능성 요걸 염두에 두고 검찰이 사신이라든지 혹은 뭐 메모해 놓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저렇게까지 수사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정황상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경기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예.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 경기도와 쌍방울이 함께 했던 공식 행사들도 여러 차례 있었고 예. 그 자리에서 찍힌 사진도 많고 그 이전에 예. 경기도에 오기 이전에 쌍방울 사회이사로서 쌍방울에서 보수도 받았고 또 쌍방울 법인카드를 경기도의 공직자가 된 이후까지 사용함으로써 예. 지금 뇌물죄 혐의로 구속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질신문을 할 때 갑자기 김성태 씨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회장님 해서 예. 김성태 씨가 크게 화를 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했었어요. 예.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뭘 부인하고 뭘 시인해야 될지 이런 어떤 방어 전략이 지금 일종의 패닉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게 어제 사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검찰이 수사를 이게 뭐 이거 치밀하게 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사 기록이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5만 쪽이랍니다. 검찰 수사 기록이 5만 쪽이에요. 책 한 100권 정도 분량이랍니다. 검찰에서는 큰 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요. 많은 증인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